챗GPT라고 해서 없었던 새로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난리법석할 게 아니라 챗GPT가 잘하는 건 언어를 잘 조합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는구나. 그래서 굳이 내가 여러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잘 정리하지 않아도 요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런 사항들의 글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서머리를 잘해주는구나 정도인 것이지, 서머리를 잘한 그 내용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판단입니다.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써보니 뭐에 열광하니 핵심은 이거예요. 컴퓨터가 말을 하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이다. 그냥 검색 의미상 사라지고 그냥 챗 GPT라고 하는 대화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단 전제 조건은 있죠. 만약 이게 메타버스 공간으로 간다. 그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제3의 혁명이 시작될 것 같아요. IT 트렌드와 관련해서 이분만큼 가장 앞단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몇 번 모셨었는데 웹3, 그 다음에 스마트 홈에 이어서 이번에는 챗GPT AI로 모셨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저자이신 김지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티타임즈에서 첫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3명의 MC와 3% 같은 느낌인데요. 좀, 예, 그 중에 프로는 한 분밖에 안 계긴 하지만, 네, 3명의 MC와 이번에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한 그릇에 담기 어려운 분입니다. 예, 워낙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새 난리가 난, 거의 뭐 호떡집이 돼버린 네. AI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정해야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 AI가 아니고요. 네. LLM이라고 부릅니다. Large Language Model. 네. 그래서 AI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네. 그중 AI 중에서 초거대 AI라고 불리는 사람처럼 말을 잘 해석도 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구조화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AI예요. 그래서 AI라고 둥글해서 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LLM이라고 불리는 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와서 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AI 자체는 원래부터도 뭐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호떡집에 불을 낸 건 LLM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I는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AI를? 그 10년 정도 전에 이제 저는 IT 쪽 출입할 때 네.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늘 기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비서처럼 좀 활용할 수 있다. 어. 이러면서 AI 기술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들었을 때 저는 사실은 처음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맞아요. 네. 우리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식하죠. 네, 네. 얼굴 인식하고. 네. 그게 다 AI거든요. 페이스 레커그니션, 지문 인식. 정교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네. 거기에 AI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기업이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AI를 가리켜서 네.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네. 프론트 AI. 프론트 AI는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AI를 말해요. 네. 뭐 대표적인 경우가 AI 어시스턴트, 그 구글 홈이나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한국에도 SK텔레콤의 누구, 이런 서비스들은 사람 말을 딱 알아듣고 내가 말한 명령을 잘 이해를 해서 무엇인가 즉각 이루어지잖아요. 네. 비서처럼. 그게 프론트 AI라고 불러요. AI 어시스턴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얇고 뾰족한 AI, 인더스트리얼 AI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이 내린 명령을 잘 이해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그런 AI 어시스턴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파고는 뭘까요? 전자죠. 알파고는 왜 파동을 잘 그렇죠. 두는 거니까. 네. 네로 AI잖아요. AI 어시스턴트는 바로 프론트 AI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챗GPT는 뭐냐? 챗GPT라고 하는 걸 서비스로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이 LLM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그 LLM이라고 하는 기술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사람의 언어를 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구나. 그걸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조합을 해서 초거대 AI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LLM이거든요. 네. 그 LLM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한 서비스가 챗GPT예요. 정리를 하면 한 20년 전인가요? 검색 엔진이 있었죠. 네. 알타비스타, 10만이부터 시작해서 라이코스 그쵸.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대표적인 네이버의 지식인이잖아요. 뉴스 검색이고 동영상 검색이고. 그러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만든 서비스가 뉴스 검색이나 동영상 검색인 것처럼 LLM이라고 하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비스가 챗GPT죠. 챗GPT 말고도 수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제너레이티브 AI, 즉 생성형 AI라고 해서 달리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LLM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그 중에 챗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프로덕트, 즉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LLM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로 GPT-N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GPT-1도 있고 GPT-2도 있고 GPT-3도 있고. 그러면 챗 GPT에 사용된 엔진은 뭐냐? GPT 3.5라고 하는 모델이 사용된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GPT 3.5라고 하는 LLM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챗 GPT구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GPT-3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또 하나의 서비스가 달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프론트 AI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니까 따지고 보면. 하지만 GPT-3나 GPT 3.5가 됐든 이런 LLM을 통해서 챗 GPT와 같은 B2C 서비스, 프론트 AI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떤 건 인더스트리얼 AI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건 프론트 AI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LLM이라는 것 자체는 인더스트리얼이다, 프론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좀 없죠. 제3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도 어느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문서 검색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그건 인더스트리얼, 즉 기업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솔루션에 사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포털에서 검색할 때 사용되는 건 프론트 단에서 우리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로 보여지는 것이죠. 직접 좀 사용해 보셨습니까, 챗GPT? 저는 IT 기술을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접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들이 써본 거를 느껴야죠. 남들은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 좀 많이 많이 해보셨죠? 듣고 저도 많이 써봤죠. 이게 질문을 잘해야 답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직접 해보셨을 때, 그다음에 주위 보셨을 때 좀 괜찮은 품질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똑같아요. 그거는 검색 엔진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 검색 키워드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물이 달라지죠. 똑같아요. 이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잘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화의 결과값이 달라진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챗GPT라고 해서 없었던 새로운 어마어마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난리법석할 게 아니라 예전에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달라지는 것처럼 챗GPT 역시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죠. 1번. 2번.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긴 하다. 왜냐하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 주거든요. 제가 검색 엔진을 처음 써보면서 느꼈던 가장 놀랄만한 건 옛날 같았으면 뉴스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 가가지고 여러 번 뒤지고 신문지들을 옛날에 나왔던 모든 책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 나오네? 대단하다. 시간을 엄청 절약해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검색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눌렀다 들어가고 눌렀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검색 결과물들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정보를 얻잖아요. 그거를 단축시켜 준 거죠. 질문 하나 던졌더니 마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내 친구한테 물어본 것처럼 바로 즉각 답을 주네? 정말 잘 정리해 주는구나. 놀랄만하다. 라고 하는 건 느꼈죠. 단 영역과 질문 주제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것들은 정말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이게 알쏭달쏭하네. 이게 말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많죠. 대개의 경우에 전자, 제대로 답을 해주네. 이런 것들은 시의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 수학 문제, 공식, 혹은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맞아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 더 나아가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오피니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애매모호하죠.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 그러고 의사 시험도 통과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거는 잘 통과하면서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되게 엉뚱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시의성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이야 잘 답을 해주는데 그 외의 것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애매모호한 게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LLM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답이 정리된 것들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LLM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웹사이트, 인터넷에 공개한 수많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가장 사람들이 레퍼런스도 좋고 랭킹도 좋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좋은 것들을 그런 키워드들만 조합해서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그렇게 사람들이 올리는 인터넷상의 글이 거짓 정보였어. 그리고 이게 편협한 정보였어. 그렇다면 답도 당연히 편협할 수밖에 없고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챗GPT가 잘하는 건 언어를 잘 조합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는구나. 그래서 굳이 내가 여러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잘 정리하지 않아도 요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런 사항들의 글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서머리를 잘해주는구나 정도인 것이지 서머리를 잘한 그 내용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 이루다를 써보면요. 이루다가 오히려 그냥 대화의 수준은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챗GPT가 훨씬 더 아마 돈도 많이 들이고 더 많이 학습했을 텐데 그렇게 이쪽 분야에서는 이루다가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목적의 차이나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대화 주제의 차이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는 것과 네. 학교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네. 교수님하고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죠. 한다 하더라도 네. 코드가 안 맞죠. 네. 전혀 생각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애인한테 갑자기 수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IT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제가 제 아내하고 비즈니스나 IT와 관련된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기자님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면 네. 영화 이야기하면서 우리 알콩달콩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역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원래 영역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세한 그 기술적인 건 이따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 이 요새 하도 충격들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인터넷 혁명 때, 그다음에 모바일 혁명 때가 생각이 난다. 저희 이제 댓글들도 보면은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인 것 같다. 이 조류는 나는 무조건 탈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번의 그 혁명과 비교했을 때 이번 혁명이 더 클 거라고 보시나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참고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답을 풀어가 보죠. 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정말 대단한 건 맞아요. 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GPT-3나 GPT-2가 나왔을 때 개발자들 말고 IT 전문가들 말고 일반 대중은 이렇게 열광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 저 백엔드에 있는 기술일 뿐이거든요. 근데 챗GPT에는 열광을 해요. 왜일까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자, 알파고 이전에 AI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어요. 알파고는 왜 열광하죠? 이세돌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기술은 이미 존재했었고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다가 아이고 장난 아니네, 난리가 아니네 라고 열광을 하죠. 왜? 프로덕트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열광한 거거든요. 그래서 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써보니 뭐에 열광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컴퓨터가 말을 하네.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화가 가능하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이다. 컴퓨터 어떻게 앞에 노트북 있으시네요? 네. 노트북 어떻게 쓰죠? 키보드는- 타이핑이죠. 네. 스마트폰 어떻게 쓰죠? 누르죠. 네, 손가락으로 누르죠. 문지르죠. 네, 네. 다 둘 다 공통점은 화면을 보면서 육안으로 체크하면서 입력하거나 눌러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챗GPT는 어떻게 쓰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이걸로 하죠. 타이핑이지만 항의하는 대화를 거. 하죠.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타이핑이 사라지면 음성으로 제가 기자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터페이스의 혁신이죠. 물론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 대화로 했던 서비스가 있었죠. AI 어시스턴트. 네. 알렉사 불러가지고 오케이 구글로 대화했잖아요. 근데 그 대화는 끊겼죠. 네. 단답형이었잖아요. 네. 야 이거 해줘. 전등 꺼줘. 날씨 어떻게 돼?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챗GPT는 대화가 돼요. 계속. 한 번에 프롬프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롬프트를 던지면 첫 번째 프롬프트를 기억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맥락상 일치하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한 대화 창에서. 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 우리가 놀라는 건 첫 번째, 와 생각보다 LLM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사람 말도 잘 알아듣고 사람처럼 대화를 하네 1번이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의 혁신. 마치 검색어 입력창에 무엇인가 키워드만 넣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에 우리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 그러면 챗GPT나 이제 그걸 근간에 이루는 LLM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바일과 같은 혹은 웹과 같은 인터넷 혁명과 맞닿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그 두 가지는 대단한 거지만 그렇다고 이게 인터넷 혁명이나 아이폰, 스마트폰 혁명처럼 대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기술은 대단한데 그 기술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폰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왜? 원래 스마트폰은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받는 용도로만 쓰였던 기계인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천만 개의 앱을 이용해서 택시도 부르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야식 배달도 시킬 수 있고 대단한 거 맞잖아요. 인터넷은 와 예전에는 뭔가 찾으려고 하면 누군가 연결하려고 하면 뭔가 가야 되고 근데 인터넷은 연결했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보고가 됐잖아요. 자, LLM은 프로덕트가 챗GPT 외에는 별로 없죠. 그것만으로는 약한 거죠. 아, 물론 LLM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챗GPT 이외에 수많은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달리도 그렇고 리튼이라는 서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와 이게 똘똘한 내 비서 하나 사람 하나 옆에 데리고서 내가 무엇인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구나 라고 하는 서비스가 앞으로 본물처럼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본물처럼 나오는 그 서비스가 주로 과거의 프로덕트에 연계될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빙닷컴이라고 하는 검색 그리고 MS가 최근에 람다 LLM을 기반으로 네. 해서 바드라고 하는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둘 다 어디에 붙었죠? 검색에 붙은 거예요. 없었던 새로운 게 탄생한 게 아닙니다. MS는 팀즈에도 GPT-3와 GPT-3.5, 챗GPT 같은 걸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MS, 오피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붙이겠죠. 자, 그거는 없었던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프로덕트를 개선시키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 LLM 기술과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덕트를 보다 고효율화하고 고성능을 높이는데 LLM이라는 기술과 대화 인터페이스 기반의 UI가 이용되는 것이지 그냥 검색 의미상 사라지고 그냥 챗GPT라고 하는 대화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 전제 조건은 있죠. 만약 이게 메타버스 공간으로 간다. 네. 그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제3의 혁명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 메타버스는 VR, AR 안경을 끼고 거기에서 공간을 유영하면서 서비스를 즐길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입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 어디로 점프하려고 하면 다 움직여야 되고 근데 만약 내가 비서 하나 불러가지고 즉 LLM 불러서 얘한테 말만 시키면 얘가 나를 끌어다 당기도 하고 잘 이해하고 제깍제깍 화면에 뭘 보여주기도 하고 이건 마치 자비스? 네. 자비스 하나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건 혁명이죠. 네.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음성 스피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걔네들이 약간 끝났다. 이 기술은 메타버스 쪽에 가면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정정할게요. 네.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는 끝났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원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웹이 이렇게 널리 세상의 일상의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 안에 체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과 사용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웹사이트가 계속 늘어나고 앱이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용도의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1세대 AI 어시스턴트가 실패라고 보진 않아요. 멈췄던 이유는 계속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용도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저 AI 어시스턴트를 호출해서 할 수 있는 게 음악 들려줘, 날씨 알려줘, 전등 꺼줘. 이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더 확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여전히 라디오는 존재하고 여전히 TV는 존재하죠. 실패하지 않았죠. 유튜브가 나왔어도 팟캐스트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다만 사용자 수가 줄은 거죠. 시청자 수가 줄은 거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어시스턴트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패하지는 않았다.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속 운영할 것이다. 다만 챗GPT와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런 AI 어시스턴트와 결합이 되게 되면 조금 더 확대된 기능과 새로운 형태의 용도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좀 희망을 갖진 않을까요? 메타버스까지 가면 정말 혁신이겠지만 이 AI 스피커 쪽에 LLM이 붙는 경우에 정말 그쪽이 확장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커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또 의견도 제 의견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자, 예를 들면 항상 이제 어떤 인터넷 기술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백엔드에 숨겨진 기술, LLM. 실제 프로덕트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론트 기술, 그게 챗GPT. 세 번째는 그런 챗GPT의 서비스가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 예를 들어 모바일에 붙는지 웹에 붙는지, 웹에서도 검색 서비스에 붙는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 붙는지 예를 들어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기반에 있는 백엔드 기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나오는 서비스 형태, 세 번째 어느 채널에 붙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이제 챗GPT를 이야기했으니까 GPT 3.5라고 하는 백엔드 LLM 기술이 웹사이트에 있는 챗GPT라는 형태로 붙었고 여기에서 가능성을 본 다음에 이게 챗GPT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MS 팀즈에 붙을 수 있고 빙에 붙을 수 있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채널이 웹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잠재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AI 어시스턴트에 붙을 수 있죠. 그러게 되면 스피커한테 말을 걸 수가 있죠. 기존에는 단답형으로 뭐 해줘? 알려줘? 이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누워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예.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 저기 컴퓨터 파일에 내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문서 하나 있거든. 그 문서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새로운 요약 좀 알려줘. 혹은 아, 어저께 온 메일 같은 거 쭉 내용 좀 보고서 그중에 내가 좀 답해줘야 되는 거, 긴급한 거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혹은 아, 메일 하나 써줘. 그럼 얘가 메일 하나를 써줘서 LLM이 쭉 읊어줄 수 있죠. 그리고 아, 그럼 이거는 좀 빼주고 이건 넣어줘. 이렇게 컴퓨터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 인터넷 작업과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죠. 그 IoT 사용도 굉장히 편해지고 예를 들어 운전 같은 거 하다가도 지금은 저도 헤이 구글 불러갖고 전화 걸라고 하다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아예 안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못 넘다 보니까 일단 꺼놔요. 전기세 아깝고 괜히 리소스 잡아먹을까봐 꺼놓는데 이게 지금 LLM 덕분에 고성능이 돼서 사용성 자체가 개선이 되면 저희가 이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그게 또 다양한 서비스에 붙을 수 있고 그런 혁신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볼 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LLM이라고 하는 기술은 무엇이냐? 네. 사람의 말을 잘 해석을 해서 이제 1번은 이제 2번. 아, 그거에 대한 답을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마치 인간이 답하듯이 잘 정리해 준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에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홈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홈과 IoT와 관련된 기술도 LLM 기술과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기기를 어떻게 자동화해서 작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AI 기반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LLM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LLM은 다른 기술이거든요. 결국 LLM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무엇인가 보고 확인해야 되는 작업,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잘 이해하니까 AI 어시스턴트인 스피커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거나 내 의도를 전달할 때 그 의도를 좀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이거 자체가 LLM에 불과한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을 더 자동화하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는 오버죠. 다른 영역이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막 이렇게 오버 해석하니까 LLM이 이제 모든 걸 다 잘하는 마치 만능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챗GPT에서 느낀 걔가 잘하는 거 거기까지라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막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얘가 말을 할 줄 아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켜고 저것도 자동으로 끄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술로 이건 잘할 수 있는 거고 LLM은 오직 선행되는 수많은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해서 아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요약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무슨 사물을 자동화시키고 이것까지 연동되는 건 무리인 거죠. 그건 다른 기술인 거죠. 그거는 또 그거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대화가 잘 되는 거를 보고 나니까 딱 프론트에서 얘가 내가 대화가 되네라고 하니까 지금 그 밑에 다른 기술들까지 다 끌어와갖고 정확히. 지금 얘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너무 오버하고 확대 있다는 해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LLM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버세이셔널 UI, 즉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대단한 게 맞다. 사람 말을 제껏 잘 알아듣고 심지어 그거에 해당되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사람처럼 잘 정리해 준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화 방식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네. 여긴 대단한 거. 근데 나머지 기술들. 그러다 보니 이게 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뒷단에 있는 기술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갖다 엮어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확실히 대단한 거죠. 대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이제 탄생한 거죠. 그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게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서 프로덕트와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거는 그냥 저는 버티컬한 건 나올 수 있지만 구글 검색을 막 없앤다. 저는 약간 오버인 것 같아요. 구글 검색을 도와줄 수 있겠죠. 오히려 거꾸로. 단 새로운 플랫폼인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다른 구도가 펼쳐질 수 있네. 이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2번 정도 강조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저희처럼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듣고 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혼동해서 듣기 때문에 대단하다만 듣고 대단하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알아가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 대단하냐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건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흥미로운 것부터 여쭤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구글도 결국은 바드를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마치 나 이미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숨겨놓고 있었는데 날 건드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그냥 발표를 했고, 네. MS도 빙에다가 또 바로 붙인다고 하고, 이 둘만 지금 부각되고 있고, 사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구글 다 끝났다, 방금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MS가 다 먹을 수도 있어, 지금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거든요. 지금 요 AI에 대한 경쟁력, 빅테크들, 지금 오픈 AI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다들 기술은 있는데 우리가 챗GPT를 먼저 봐서 거기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챗GPT가 보여준 근저에 있는 기술은 LLM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것이고, 그 모델은 GPT-1, GPT-2, GPT-3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구글도 역시 람다, 람다2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메타도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또 구글의 또 자회사인 딥마인드도 스페로우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그런 챗봇, 인공지능형 챗봇을 통해서 대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물어보는 서비스는 이미 작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오래전부터 그런 걸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LLM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 성능, 이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LLM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엔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자동차에 물론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는 엔진을 구매하나요? 자동차를 구매하나요? 자동차를 구매하잖아요. 자동차의 종류가 얼마나 많죠? 트럭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SUV도 있고, 세단도 있고, 소형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버스도 있어요. 그렇죠? 엔진을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느냐는 다른 거라고요. 자, 챗GPT는 LLM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만든 하나의 서비스예요. 또 나올 수 있어요.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LLM 엔진을 이용한 자동차가 또 나올 수 있죠. 수많은 자동차 중에서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군이 있겠죠. 버스를 일반 사용자가 몰지는 않잖아요. 중형 세단을 많이 몰지. 예를 들어. 그런 프로덕트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챗GPT가 먼저 보여준 건 맞아요.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직접 질문을 올리다 보니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답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괜찮네, 반응이 괜찮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이상한데 답을 또 할 수 있고, 질문을 또 할 수 있고. 가끔 혼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RLHF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확인을 해서 더욱더 LLM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LLM이 혼자만 있을 땐 열심히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LLM을 고도화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이게 한 번 더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면 사용자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고요. 똑같아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도 검색 결과물을 계속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 거를 더 위로 올리게 되면 검색 품질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용자의 피드백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LLM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LLM 자체가 좋아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체크를 해서 더욱더 LLM을 고도화하는 LLM 엔진과 자동차, 프론트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두 가지가 계속 좋아져야 되죠. 그런 면에서 챗GPT가 작년 11월에 런칭을 하면서 구글보다 먼저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하고 있죠. 사용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LLM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LLM의 파라미터의 엔진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서비스, 프로덕트를 선보여서 사용자의 반응을 체크하고 더욱더 LLM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계속 더 다양화시킬 것이냐 이 경쟁으로 치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테슬라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지금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이미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베타 버전을 줬고 그거를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쓰면서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게 지금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는 거다.
지금 뭐 60억대인가를 그냥 공짜로 교육시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픈 AI가 그러면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좀 했다고 정확하게 합니다. 보셨어요. 사용자들이 직접 필드에서 써보면서 반응을 체크하고 그 반응에 맞게끔 LLM이 더욱더 고도화되니까 이제는 이제 선순환의 높이를 탄 거죠. 네. 이거는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요.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GPT-3를 만드는 데까지 이 학습하는 거를 어떤 데서는 사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딥러닝을 굴려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챗GPT 같은 목적을 갖고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달리라던가 챗GPT가 나올 때는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네, 정말 중요하죠.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약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엔진 아까 자동차 엔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엔진이고 프로덕트가 잘 나오려면 코너링도 좋아야 되고 뭐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되고 요런 다른 기술들이 미세 조정하는 속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하면 그렇게 LLM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킬러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킬러 앱 단위에서 프론트 쪽에서는 기어를 어떻게 놓는 게 좋을지, 오른쪽에 놓는 게 좋을지, 왼쪽에 놓는 게 좋을지, 가운데 놓는 게 좋을지, 기어도 몇 단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그걸 이제 UX라고 하고. 네, 그거는 그야말로 피드백을 받아야 정말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건 거고. 서비스와 킬러 앱을 만드는 회사의 고유한 영역이죠. LLM과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LLM을 똑같은 회사들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LLM의 차별화 포인트를 경쟁 요소를 자체적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다 UI고 UX죠. 그 자동차 회사들도 보면은 엔진 생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튜닝만 해갖고 되게 좋게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프로덕트 단에서 그렇게 만들면은 정말 최고급 자동차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쿠팡에서 구매한 거랑 11번가랑 지마켓이랑 다른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네. 똑같은 기술이 적용됐어도 그쵸, 그쵸. 똑같은 거죠. 지금 초거대 AI에 막 모델 늘리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단에 그 미세 조정을 잘하는 팀들이 더 유리한 겁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LLM은 코어 엔진이고 네. 이 LLM이 특정한 태스크, 특정한 서비스에 잘 작동하려고 하면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파인 튜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RLHF 같은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어 엔진 위에 레이어가 있어서 그 레이어에 있는 파인 튜닝 기술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한 몸처럼 동작하는 하나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가 입력되고 네. 그리고 출력되어서 실제 결과물로 토해지면 사용자들 반응 보고 다시 또 이 엔진이 좋아지고 이게 계속돼야 되니까 이 전체가 큰 박스죠. 그 전체를 다 잘해야 되죠.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군요.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약간 린 스타트업처럼 무조건 완벽한 프로덕트를 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더 좋은 뭔가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GPT-3까지는 따지고 보면 그냥 실험실, 연구실에 있던 게 달리가 나오고 그리고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필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강화학습의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근데 그게 달리와 챗GPT만 있겠냐는 거죠. 계속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프로덕트별로 파인 튜닝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LLM의 코어가 더욱더 서비스형이 확대되는 거죠. 마치 아이폰 앱스토어에 처음엔 10개밖에 없었는데 앱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쪽도 LLM을 기반으로 동작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GPT-4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GPT-4도 그냥 실험실에서 만든 애고 이게 GPT-4가 더 지금 챗GPT보다 더 낫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GPT 3.5에 있는 돌아가는 엔진을 기반으로 GPT-4가 조금 더 강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여기에 파라미터 수는 GPT 3.5나 3에서 쓰여진 거와는 또 다른 구조로 세팅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한 회사에서 계속 고도화하는 거니까 여기 3.5에서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더 좋아진 엔진에 대한 노하우는 고스란히 4에도 적용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예. 거예요. 왜냐면 아까 데이터 입력과 출력, 네. 이 선순환 루프는 결국 한 번 경험을 해봐야 두 번째, 세 번째 엔진에도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장은 이제는 실제 필드에 서비스를 내놓고 다양한 형태의 킬러 앱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엔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계속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용 버전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욱더 갈수록 좋아지죠.